정시의 사주명리 176강은 요사이 미스터 트롯으로 인하여 화제에 오르면서 인기 상승해 있는 김호중의 사주를 세계적인 3대 테너인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스토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이 3인의 사주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3대 테너의 생년월일은 자료에 있는 날짜를 기준하여 양력으로 하였지만은 김호중의 경우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고 또 음력으로 하는 것이 음악인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로서의 접근성이 가깝기에 음력으로 택한 것입니다. 김호중과 그리고 세계 3대 테너와의 태어난 사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시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사주를 보아서 정확도가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시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연과 월과 그리고 일만으로, 즉 3주만으로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오행의 색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김호중과 도밍고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본다면 김호중의 사주입니다. 김호중의 사주와 그리고 도밍고의 사주 명조는 색깔은 거의 일치합니다. 일간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색깔은 위치와 그리고 색깔이 전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김호중과 파바로티의 일간은 보석을 나타내는 신금으로 동일합니다. 김호중의 일간을 나타내고 있는 신금과 그리고 파바로티의 일간을 나타내는 신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가수나 어나운서나 그리고 방송계에 있는 패널 등의 사람들에게는 이 금의 기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우선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김호중과 도밍고 일지의 사화는 경금을 품은 장생지로 동일하며 파바로티는 일지가 유금이며 카레라스는 축중의 신금을 갖춰서 소리의 울림통입니다. 소리의 울림통인 근기를 모두 일지 내에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호중은 일지가 신금이고 또 일지가 일간이 신금이며 연간이 신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사화가 있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지장간 내에 경금이 있고, 그리고 술토 내에 월지의 내에 신금이 또 자리하고 있어서 신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그리고 파바로티의 경우에는 신금과 그리고 일지도 전부 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금은 또 지장간의 경금과 신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 월지의 지장간 내에도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바로티의 경우는 금기를 신금, 천간에 하나와 지장간에 한 개, 두 개, 세 개, 전부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밍고의 경우는 연간의 경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사화의 지장간 내에 경금을 또 가지고 있으며 축월인 겨울에 난 사람으로서 또 지장간 내에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호세 카레라스의 경우는 축토 내에 일지의 축토 내에 신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연시의 술토 내에도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을 가지고 있어서 신금이 두 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리라스의 경우에는 두 개, 금기가 두 개이고, 그리고 도밍고는 세 개이며 파바로티와 네 개, 김호중도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아마 풍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네 사람의 명조를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김호중의 명조는 넓고 높은 가을의 고산 줄령에서 태어난 보석을 밑에서 비추어 빛나는 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토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술토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겹쳐져 있어서 고산 줄령으로 표시할 수 있고, 미토가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넓고 높은 고산 줄령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높은 고산 줄령에서 캐어낸 신금의 보석을, 그리고 그 보석을 사화인 햇빛이 비추고 있는 형태의 사주가, 즉 김호중의 사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바로티의 경우에는 역시 술월에 난 사람으로서 보석이 아래 위쪽에 엮여서 묶음으로 다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보석을 병화인 태양이 비추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밍고의 경우에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겨울이기 때문에 온 천지에 눈이 하얗게 내린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사화의 햇빛을 옆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따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리라스의 경우는 역시 도밍고와 마찬가지로 해월인 음력 10월에 난 사람, 겨울에 난 사람으로서 태양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사람이며, 거기에서 또 개수를 천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중의 명조는 넓고 높은 가을의 고산 줄령에서 캐어낸 보석을 밑에서 비추어 빛나는 격이며, 이 파바로티는 가을 백과가 익은 산에서 얻어낸 보석의 다발이 햇빛에 빛나는 격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밍고는 눈 내린 백설의 세계이며, 호세 카리라스는 겨울 양지에 흐르는 물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음간과 그리고 음의 간지에 있는 일주로서 목소리를 이용하는 직업은 음간과 음의 간지에 있는 사람이 유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전부 일지가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사 음이며 신유도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기사도 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또 개축도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일주입니다. 그리고 또 영역별로 간지의 자를 비교해 보면은,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의 영역에 있고, 또 기토부터 기, 경신, 인계는 음의 영역에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중과 파바로티는 양 세 개와 세 개로 동일하고,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양 두 개와 네 개로 구성되어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한 편이지만은 밑에 두 사람은 구성되어서 그래도 심한 편중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음양이 편중되어 치우쳐 있다면은 장년기에는 성음과 음색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장년기 이후에는 성음과 음색의 노화가 대체로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악인들의 태어난 해를 보면, 띠를 보면은 뚜렷한 특색은 없지만은 태어난 월에는 가을철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많고, 역시 파바로티와 김호중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많고,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입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겨울에 난 사람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해월인 겨울과 축월인 12월에, 음력 12월에 난 도밍고는 겨울에 난 사람입니다. 가을에 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엔 겨울, 그 다음은 봄에 난 사람, 그 다음에는 여름에 난 사람의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과 수를 명식에서 가수들은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가 없이 조열한 경우에는 장년기 이후에는 소리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 성음이 잘 되지 않거나 음색이 갈화 파열되기 쉬워서 직업적으로 빠르게 하차하게 되겠습니다. 김호중의 명조의 특징은 색깔로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인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 노란색의 인성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성이 많은 것은 인성에 해당하는 것이 복잡 다단한 것입니다. 인성은 첫째로 모친에 해당합니다. 인성인 모친과의 관계는 술미의 형살로 그 인연이 좋지 못한 것으로 명식에 밝혀져 있고, 이 내용은 이미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표면상으로 밝혀진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인성은 학창시절의 공부와 그리고 학교 생활을 나타냅니다. 토의 기운으로만 두 개의 인성이 혼잡되어 편인과 정인으로 혼잡되어 형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술과 미토가 술미 형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이든 학교의 이전이나 전학이 있을 수 있고, 또 휴학이든 정학이든 퇴학이든 연속되지 못하는 학창시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대학이라면 전공도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의 명조에서 인성이 많은 특징 중에서 그 세 번째는 나를 돕거나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지에서 인성이 서로 형사를 이루어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나타내고, 그 인성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또 천간에 인성이 또 나타나 있죠. 술 인성이 술미형을 이루고 있고, 또 인성이 천간에 무토로서 투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인성의 도움이 천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비교적 오래도록 인연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인성은 편인으로서 명주를 불편하게 한 인연이었거나, 이와 같이 정인과 평인이 많다는 것은 편인으로서는 불편하게 한 인연이었거나, 아니면 정인이었다면 명주를 끝까지 옆에서 이끌어가는 선생님 같은 인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인성이 많은 것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식상의
자유로운 행동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명주는 비겁인 신유의 공망으로서 반드시 식상의 행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겁인 신유 공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반자인 배우자이거나 아니면은 인성의 스승이거나 또 소속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호중의 명조는 시지를 알 수 없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은 사주가 아니고 삼주로만 보았을 때는 수기와 목의 기운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시지에 무자인 없는 자인 수와 목의 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첨언하자면은 목기도 중요하지만은 수의 기운은 노래하는 사람이나 어나운서나 패널 등 방송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호세 카리라스는 명조의 검은 수의 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도밍고의 명조에는 검은 수의 재는 없지만은 축토와 진토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도밍고의 월에 있는 월지에 있는 축토에는 개수의 수를 가지고 있고, 또 연지에 있는 진토에는 개수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로서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트롯계 레전드 중의 일인으로서 나훈아와 더불어 한 시대의 풍미를 누렸던 한 사람은 이 수기가 없는 관계로서 성음이 절반에 미달하여, 노후의 지금이죠. 성음이 절반에 미달하여서 아직도 노래를 하기는 하지만은 안타까움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김호중에게는 물론 모자라는 복성도 있지만은 신금의 보석이 사화를 보아서 복성기인이 되었고, 또 천복기인이 되었으며 아울러 관기까지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가인으로 김호중을 말하면은 김호중은 파바로티와 같이 신금의 동일한 일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며, 전체적으로는 도밍고와 흡사하여서 파바로티와 도밍고 두 사람의 혼합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성의 성음과 성량은 화기의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의 폭발력이 성량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천간에 있는 두 개의 신금은 음색과 고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비경과 인성으로 태강하면서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성음, 성량, 음색과 고절을 완벽하게 뒷받침하여서 명주가 의도하는 대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176강에서는 김호중과 세계 3대 테너들과의 사주를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의 가창력의 원천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